자, 돼지고기 요리 티어리스트. 요리가 S밖에 없을 때 여러분들을 열받게 하는 게 바로 이 컨텐츠의 묘미입니다. 이 티어리스트는 보는 사람들이 열받아서 채팅을 치게 만드는 게 주 목적이에요. 제가 무슨 뭐 공인 인증 맛 검사 기관도 아니고, 그죠? 첫 번째 선수, 대패 삼겹살. 전 대패 삼겹살이 아주 못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녀석은 괘씸죄를 적용해서 B로 가야 돼요. 왜냐? 여러분 요새 그 냉동 삼겹살을 생삼겹살보다 비싸게 받는 집들 있잖아요. 삼겹살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 대패 삼겹살, 내 이놈! 너만 없었어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이 대패 삼겹살은 제가 이거를 S로 주기 시작하면은 삼겹살계에 대란이 일어납니다. 이 녀석은 높은 값을 주고 사 먹어서도 안 돼. 원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대패 삼겹살 여러분 이마트에 가면은 키로에 9,900원인가? 100g에 1,000원도 안 해요. 그러면은 200g에 2,000원이잖아. 근데 왜 200g에 14,000원에 팔아? 뭐야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야? 너무 비싸. 그리고 솔직히 대패 삼겹살 100g에 990원 하는 거랑 100g에 10,000원 하는 거랑 맛의 차이가 그렇게 있나? 잘 모르겠어. 이 차이가 있으면 사회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져. 어차피 냉삼이잖아. 냉삼이 예전에는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 그냥 싼 값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고기였다고. 우리 아버지들의 30대 시절 그때 냉삼은 싼 맛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냉삼이 개 프리미엄이 됐어? 나 이거 B밖에 못 드립니다. 자, 감자탕. 감자탕은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라는 얘기가 있고 등뼈의 이름이 감자뼈라 가지고 감자탕이라는 이름도 있고 응암동 감자탕 골목인가 뭐 거기 그쪽에 있잖아요.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왜 감자탕인지 나도 잘 모르겠고 이거는 그 도라에몽이랑 같이 타임머신 타가지고 감자탕 처음 만든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 왜 감자탕인지는 알 수가 없어. 이거 아는 사람 있다고 하면 일단 집안을 압수수색해야 돼. 왜냐면 집안에 도라에몽이 있을 수도 있거든. 무튼 감자탕인데요. 저는 감자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새는 뼈 없는 감자탕, 순살 감자탕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제가 뼈 없는 감자탕을 한번 먹어봤는데 노. 뼈 없는 감자탕은 감자탕이 아니야. 일단은 뼈 없는 감자탕은 고기 양이 현저하게 적고요. 저 뼈 안에 있는 골수를 후벼 파가지고 먹는 맛이 있거든요. 그걸 못해. 그래가지고 약간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어야 되는 음식인데 순살 감자탕은 그걸 즐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약간 좀 근본이 많이 벗어나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감자탕 티어는 어디가 적합하냐? 사실 오늘 하는 게 돼지고기 요리 월드컵이잖아. 감자탕은 고기 맛으로 먹는 건 아니긴 해. 얘는 그냥 장맛이지.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고기여야 되는데 감자탕은 A 정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S가 진정한 돼지고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들이 되지 않겠어? A도 너무 높다고? 너 감자탕 안 먹는구나! 내 이놈! 정체를 밝혀라. 어떻게 한국인인데 감자탕을 안 먹을 수 있지? 뭘 먹는 게냐? 감자탕 여러분 그 설문조사에 나온 거 보면 한국인이 뭐 점심으로 먹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무기질과 가장 많은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가장 많은 칼로리와 가장 많은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고추장찌개. 저는 고추장찌개가 약간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된장찌개라는 녀석은 한국을 상징하는 음식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고추장찌개는 된장찌개에 비해서 굉장히 평가절하라고 생각합니다. 고추장찌개도 맛있게 끓이면 맛있거든요. 근데 맛있게 끓여서 파는 곳이 없죠. 그래서 C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맛도 아니고요. 자, 곱창구이. 지금 돼지고기 이야기를 하는데 곱창구이랑 곱창전골이 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소곱창 아닌가요? 이건 돼지곱창도 아닌데요? 돼지인 막창이죠. 이건 D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돈가스네요. 저는 돈가스라는 음식이 돼지고기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 나온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경양식 스타일의 튀김옷이 두꺼운 녀석 말고 일식 돈가스 스타일의 튀김옷을 최대한 얇게 해서 고기 부위의 맛을 살리는 뭐 안심이라던가 특등심이 이제 그 비계랑 같이 붙어있는 부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살려서 요리를 하는 걸 보면은 돼지고기 맛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진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 건 고기가 맛있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 이야기 때문에 S로 가는 겁니다. 돼지고기 티어 리스트이기 때문에 고기가 맛있음을 채팅창으로 증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S다. 실제로 돈가스 같은 경우는 육질의 상태와 돼지고기의 맛에 따라서 돈가스의 평가가 좌지우지한다. 자, 동파육. 저는 말이죠, 이 동파육이라는 음식이 굉장히 미디어에 의해서 너무 고차원의 음식으로 알려진 뻥튀기 같은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중국식 돼지 갈비찜에 가까운 요리가 아닌가.
물론 만드는 과정 중에 찌고 삶고 튀기고 조리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과 정성이 들어가긴 하지만요, 실제로 나중에 먹어봤을 때 그 과정들이 느껴지느냐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제가 그 동파육이 그렇게 맛있다는 서울의 유명한 집들에 가서도 먹어봤는데 이게 막 먹고 호들갑을 떨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잘 모르겠다. 그냥 부드러운 돼지고기인데 맛있구나. 밥이랑 먹으면 잘 어울리겠는걸? 딱 이 정도. 먹자마자 막 머리에서 막 폭죽이 터지면서 이렇지 않았다. 그에 비해서 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이미지가 좀 있고요. 하지만 이 동파육이라는 음식이 돼지고기의 맛을 잘 살린 음식이냐?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실제로 이 동파육을 삶고 지지고 튀기는 과정 중에 그 여분의 잡내나 또 여분의 지방들이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가지고 정제되는 부분도 있고요. 돼지고기의 느끼함을 감춰주기 위해 들어가는 이런 뭐 향신료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은 배제시키고 장점을 올려주는 좋은 상승 효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파육이란 음식을 먹었을 때 돼지고기란 참 맛있는 고기구나 라는 것이 충분히 생각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A 정도에 둬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가스 같은 경우에는 소스 맛이 그렇게 지배적이지 않고 그냥 튀긴 것만 먹어도 충분히 돼지고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반면에 동파육은 소금구이가 아니라 양념구이라는 점 때문에 A로 내려오지 않았나. 자, 돼지갈비찜이네요. 훌륭한 밥반찬이죠. 돼지갈비찜은 마찬가지로 이제 양념이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S티어에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도 한데 이런 약간 정통성을 따지자 보면은 S에 갈 수 있기도 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돼지갈비찜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뭐 냉동육을 사용해도 조린다는 조리 과정의 특성 때문에 사실 양념이 더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지 돼지고기 자체가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진 않다. 그런 거를 좀 감안해 봤을 때 돼지갈비 또한 A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 자, 돼지국밥입니다. 부산의 향토 음식이죠. 돼지고기라는 고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이런 심사 포인트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이 돼지국밥이야말로 돼지 한 마리의 맛을 농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 돼지의 뼈와 머리와 발과 이런 부위들이 다 들어가서 이 돼지 한 마리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낸다. 그것도 이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국물에 돼지 에센스를 뽑아내가지고 순수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돼지국밥이란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에베레스트 같은 것이 아닌가. 돼지국밥을 정복한다는 건 나는 정말로 돼지를 사랑한다라는 뜻. 그런 게 아닌가. 김치 맛으로 먹는 그거라고? 당신 무슨 얘기하는 거야? 돼지 국밥집에서 왜 김치 맛으로 먹어? 깍두기 아니면 석박지 아니야?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김치를 왜 먹어? 마! 그런 의미에서 돼지국밥은 오늘 진행하고 있는 이 돼지고기 요리 월드컵에서 훌륭한 파일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S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돼지 김치찌개가 나왔네요. 그냥 음식만 따진다면은 S에 들어가기는 충분하지만 말이죠. 김치를 넣지 않으면 돼지의 맛이 살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여러분, 돼지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저 고기 부위를 김치 없이 끓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음식이 나올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어떤 큰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김치 맛으로 먹는 거죠. 거기에 토핑으로 돼지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이거는 돼지가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될 수 없는 판이야. 이 돼지 김치찌개는 기울어져 있어. 돼지고기가 맛을 결정한다고? 노. 김치찌개 끓일 때 준비물이 뭐야? 맛있는 김치야. 맛있는 돼지고기라고 하지 않는다고. 겉절이로 김치찌개 끓여봐. 그게 음식이야? 돼지 김치찌개는 음식적으로는 훌륭할 수는 있지만 돼지고기를 돋보이는 역할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C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패 삼겹은 돼지 100%인데 왜 B냐고? 대패 삼겹은 삼겹살을 모욕하는 음식이야. 이 대패 삼겹살을 S에다가 두잖아? 앞으로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시장은 점점 더 고가의 시장으로 가속화될 수 있어. 어째서 이 값싼 대패 삼겹살이 고급 고기여야 되는가? 이것에 개탄하고 촉구한다. 대패 삼겹살 가격의 정상화 필요하다. 무슨 논리야? 이게 바로 티어리스트의 묘미다. 개소리.
자, 돼지 껍데기가 나왔습니다. 돼지 껍데기. 어느 순간부터 우리네 고깃집에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돼지 껍데기란 녀석이 나왔어. 사장님들이 주로 하는 멘트는 그거였어. 돼지 껍데기에는 콜라겐이 많아서 피부가 그렇게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같은 자리에 앉은 여성 동지들을 약간 꼬아내는 이런 멘트를 내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 이게 원래는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이래가지고 매장에서 서비스로 주는 부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을 받고 팔고 있어. 정상화 시켜야 돼. 돼지 껍데기가 실제로 맛이 있어? 그냥 콩가루 맛이나 멜젓 맛이나 소금 맛을 느꼈을 뿐인 것 같아. 껍데기 자체로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콩가루 숟가락이란 이야기가 있네요. 콩가루 발사된가 이것도? 자, 돼지 등갈비구이. 등갈비란 어떤 부위일까? 뼈 주변에 있는 근막과 함께 뜯어가지고 먹는 맛은 확실히 있죠. 그래서 그 부위에서 나는 기름진 맛과 뼈와 닿아있는 고기에서 나는 그 특유의 맛이 좀 느껴져가지고 이 부위의 맛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맛이냐? 라고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네의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뼈 부위 고기들은 항상 그런데 금방 물리는 단점이 조금 있다. 그래서 오늘의 돼지고기 맛을 잘 살리는 요리냐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등갈비라는 부위도 돼지고기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백립 같은 경우는 삼겹살보다도 인기가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글로벌적인 점수를 준다면 S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요거는 이제 그 양념구이보다는 소금구이로 파는 집이 많기도 하고 약간 좀 근본적인 맛을 살린다는 취지로 보면은 인정할 만하지 않나? 돼지 부속이네요. 부속 자체가 맛이 있는가? 부속이 맛이 있었다면 대패 삼겹살보다 비싸게 팔렸지 않았을까? 대패 삼겹살도 12,000원인데 하지만 돼지간은 10kg에 10,000원이다. 요런 걸 따졌을 때 저는 대패 삼겹살과 동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패 삼겹살의 정상화. 자, 돼지 불백 가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불백. 자,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과감한 발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불백, 한돈이든 브라질리언산이든 캐나다산이든 아르헨티나산이든 미국산이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채팅창이 증명을 해주고 있네요. A 정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맛보다 양념 맛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어떤 부위인지 모를 수도 있고요. 지나치게 얇게 썰어놔가지고 더 추측하기도 어렵고요. 국밥도 구분을 못하냐고요? 저의 기준은 분당으로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지금 이 분당으로 바뀌는 이 기준에 동참하는 것이 티어리스트를 즐기는 거예요. 야박하게 굴 거면 논문을 써오라고 하고 돈을 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안돼, 좀 즐기십시오. 즐겨요. 막창구이입니다. 막창구이. 대구의 특산물이죠. 막창구이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 골목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인정할 만하다. 이거는 문화의 한 가지 축으로서 충분히 보존할 만하다. 이 막창 특유의 고소한 맛이라던가 이런 걸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돼지 부속을 B에다가 줬기 때문에 막창구이는 B 이하로 내려갈 수 없긴 해요. 돼지 부속거리란 걸 들어봤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막창구이는 돼지 부속을 이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패 너무 올려 쳐진다고? 대패 혐오 클럽입니까? 일단 멈춰주세요. 보쌈, 족발은 여기 있네요. 보족 세트. 저는 가끔 가다가 보쌈과 족발을 하나의 음식으로 구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군요. 항상 여러분이 보족 세트라고 시킨다고 해가지고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쌈과 족발 중에 어느 게 더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족발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쌈보다 족발을 맛있게 만들기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족발의 저 콜라겐을 적당한 온도까지 조리시켜서 녹여가지고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고요. 저 발 같은 경우에는 냄새 굉장히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뭐 발냄새 이런 게 아니라 저 부위 자체가 냄새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잡내를 잡는다던가 하는 이런 과정이 웅치를 잡아야 주기 때문에 스키리가 필요합니다. 스키리가. 근데 보쌈은 여러분 보쌈은 그냥 삼겹살이에요. 애초에 이 보쌈이란 녀석은 금수저야. 금수저 사우나 시킨 겁니다. 족발은 개천에서 용을 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수고와 과외 선생들이 붙어서 만들어낸 수저예요. 삼겹살은요 구워 팔아도 비싸잖아요. 족발은요 쌉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정성의 결이나 이런 게 좀 다르다.
저는 삼겹살이란 부위를 보쌈으로 먹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기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요소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 보쌈에 대한 얘기를 왜 지금 이렇게 계속 하느냐, 옆에 지금 경쟁 상대인 삼겹살이 있잖아요. 이 삼겹살을 찌면 보쌈이요 구우면 삼겹살이니라. 그래서 지금 보쌈과 삼겹살의 티어를 정할 때 서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라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보쌈을 먹는다고 해서 삼겹살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삼겹살을 먹는다고 해서 보쌈을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쌈으로 즐기는 삼겹살의 장점과 삼겹살로 즐기는 삼겹살의 장점은 모두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S티어로 간다. 자, 여기서 그러면 족발을 같이 S로 보내야 되느냐, 족발을 A로 나뉘어야 되느냐,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족발은 과연 S로 갈 수 있을까? 장충동이 보장한다. 왕족발 보쌈. 여러분, 저를 자극하지 마세요. 보쌈을 A로 내려버릴 거예요. 족발에는 감동이 있다. 보쌈을 이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체코산 족발만 알아볼 수 있냐고요? 그게 무슨 논리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의 논리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고. 돼지불백 얘기할 때나 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이미 그 관점이 넘어갔어요. 좀 그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좀 따라와 주세요. 너무 힘드네 오늘. 지금 축제 현장이라니까. 무튼 소세지 야채 볶음, 이건 뭐야 이거?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소세지 야채 볶음. 이거 왜 넣는 건데? 스팸은 또 뭐야? 하지만 스팸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걸? 소세지 야채 볶음은 저건 약간 좀 돼지고기를 논하기에 말도 안 되지만, 실제로 스팸은 돼지고기를 소비하기 위해서 만든 음식이기도 하니까요. 돼지고기의 맛을 느끼려고 스팸을 사냐? 그건 아니잖아. 대전제는 바뀌지 말아야 된다. 돼지고기 맛을 좀 느끼고 싶은걸? 우리 돼지고기 함량 90%짜리 캔 햄을 사볼까? 이런 건 안 하니까. 자, 양념 돼지갈비 나왔네요. 양돼갈. 돼갈 여기도 있잖아. 돼지갈비나 돼지불백이나 양돼갈이나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얘는 S에 못 가. 왠지 아세요? 돼지갈비집 가면 소금구이가 항상 더 비싸. 사회적으로 등급을 받았어. 돼지갈비에 소금구이가 어딨냐고? 있어요. 잘하는 데를 안 가봐서 그러네. 그래서 얘는 동파육보다 높은 것 같아요. 돼지 불백보다 높은 것 같고요. 여기 왜 생갈비를 안 놓은 걸 보니까 이거 제작한 사람이 소금구이 돼지갈비를 안 먹어본 거야. 아쉽네. 먹어봤으면 넣었을 텐데. 드셔보신 다음에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쏘야를 넣고 있지 여기다가. 쏘야 이거 뭐야 이거. 쏘야. 자, 제육볶음. 사실 저는 이미 직장인 점심 티어 리스트에서 제육볶음을 S티어로 놓았어요. 왜냐면 제육볶음은 맛있는 음식이야. 하지만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게 아니야. 오늘의 중점 포인트인 돼지고기의 부위와 맛을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해야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태클 거니까 제가 지금 버퍼링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육볶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기준이라면 돈가스가 A로 내려와야 하지 않나요? 그거는 아니지. 그건 이미 점수를 냈잖아. 지나간 것은 뭐라고? 지나간 대로. 지금 축제 현장이라고 지금 이미 지금 됐잖아. 논리가 딥러닝 되고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자, 제육볶음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위로 제육볶음을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부위별로 제육볶음을 만들었을 때 조금씩 느낌이 달라지는 점이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맛을 봤을 때는 모두 다 비슷했어요. 왜 그렇게 느끼느냐? 양념이 너무 과하다라는 것이죠. 라는 시점에서 본다면 제육볶음은 S를 가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요 녀석은 A에 만족을 해야 된다. 돼지 불백보다는 높아야 한다. 제육은 제육답게 A로 가면 된다. 탕수육. 자, 탕수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탕수육은 어떤 음식인가에 살짝 설명이 필요하다. 탕수러가 이 탕수육의 중국식 말인데요. 후루후루. 탕 뭐예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나 잘 모르겠어. 지금 약간 좀 어지러워. 탕추가 뭐냐면 그 달고 시고예요. 탕자가 이제 단맛이고 추가 이제 식초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탕추. 식초랑 설탕으로 맛을 낸 고기다. 돼지탕후루예요. 맞아요 여러분. 돼지탕후루예요. 그러면은 이 애초에 음식 이름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육이 가장 뒤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돼지고기가 메인이라는 뜻입니다. 왜냐? 중국 음식은 단어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이 음식을 대변한다 라고 볼 수 있다. 깐풍기, 기 뭐예요? 기. 닭요리, 깐풍기, 라조기, 탕수육, 탕후, 루는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탕수육은 뭐다? 고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하지만 S로 가면은 여러모로 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중의 의견을 따라서 A 정도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편육은 어디일까요?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모두 묵살하고 편육을 S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육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계신가요? 돼지의 머리통에서 눈알과 뇌와 두개골을 제외한 모든 곳을 알집으로 압축을 시켜서 잘라서 먹는 거예요. 어허, 편육의 맛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 옛날에 저한테 요리 가르쳐줬던 그 영국 셰프가 했던 얘기예요. 편육은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어린이의 술안주, 어른의 영양 간식이에요. 술은 내가 마신 것 같은데? 뭐라고? 편육을 아래로 내려달라고? 어림없어. 안 들어줄 거야. 거절한다. 안 돼! 돌아가!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 씨 언제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더니 이제는 미친 사람이라 그러네. 사이코패스는 편육 S에다가 둔다. 아니 씨 편육 많이 또냐 씨. 저게 뭔 소리. 저는 편육은 돼지고기 요리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편육은 말이죠, 이 소머리로는 만들기가 빡세요. 왜냐면 소머리는 소머리 국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돼지 머리로 만드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 편육은 돼지고기 그 자체예요. 돼지고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맛의 정수, 맛의 올가미, 맛의 덧! 15년 동안 가둬두고 편육만 먹이고 싶네. 이건 뭐야. 무튼 저는 편육 S에서 내릴 생각 없습니다. 허이. 항정살 구이 어떻게 할까요? 항정살 구이. 저는 항정살이란 부위가 너무 비싸졌다고 생각합니다. 맛있긴 하거든요. 이 항정살이 왜 맛있냐면 일단 고기 자체도 굉장히 쫀득한 부위이기도 하거니와 고기 안에 지방이 촘촘히 붙어 있어가지고 씹을 때마다 육즙이 아니라 기름이 그냥 입안에 그냥 쭉쭉 들어온단 말이야. 모짜렐라 늘어나는 것 마냥 기름이 쭉쭉 늘어. 이게 아주 고소하고 맛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항정살을 즐기시는 분들은 못 참아. 계속 먹어줘야 돼. 근데 겁나 비싸고 겁나 느끼해서 많이 못 먹어. 사실 이 항정살이 외국 나가면 없어요. 이거랑 이제 유사한 부위를 베이컨 같은 걸로 만들어서 파는데 이탈리아에서 그런 게 있고 완전히 같은 부위도 아니야. 외국 나가면 없어. 인지도가 좀 별로 없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얘가 높이 올라가야 좀 인지도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돼지 부속도 S에다가 두면 그러면 인지도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란 말이야. 나는 이 A의 맨 앞단에다가 항정살을 넣고 이 채팅창이 지저분해지니까 하나를 빼야 돼. 탕수육을 좀 빼자. 아 이걸 블록형으로 만들려면 지금 C로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 아랫순으로 좀 이렇게 내리고 아무래도 족발과 보쌈은 세트가 되니까 족발과 보쌈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편육 내리자. 여러분 제가 거국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편육을 내리고요 항정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동의하지 않나요? 자극하지 말아주세요. 편육을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편육은 A의 앞이 맞는 것 같고요. 하나를 더 내려야 되는데요. 저는 제육볶음을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대패를 내리라는 의견도 있는데 대패를 내리는 의견은 나쁘지 않아. 혹하는데? 왜냐하면 대패는 좀 정상화가 필요해. 왜냐하면 굳이 이 녀석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탕수육을 올리라고? 뭐라고? 소세지 야채볶음을 올리라고? 누구야? 사실 그런 채팅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단합을 지금 이루기 위한 컴배트 골드 같은 거였어요. 뭐 이 정도면 여러분 만족하시죠? 정사각형으로 딱 맞춰서 만드는 게 진짜 싹 같습니다. 이게 무슨 앞에랑 무슨 소용이야? 무슨 얘기야? 아니 이거 참 진짜 미학이 있는 거야. 미학. 무튼 네 티어리스트였습니다.